자, 나이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수강 장편 소설 열국지 3권입니다. 이제 열국지는 워낙 유명한 역사 서니까요. 그러니까 삼국지 초한지처럼 춘추전국 시대의 어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제 열국지 제가 이제 시리즈를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3권을 읽게 되어서 이제 잠깐만 부분적으로 좀 공유를 해볼까 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주목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1권, 2권에 이어서 이제 3권을 봤는데 일단은 역사 소설 일단 비슷하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이제 전쟁에서 영웅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패배자,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어쨌든 역사 소설이나 이러한 역사를 이제 보는 것은 어쨌든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돌고 도니까 살고 죽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이제 그 행동들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먹을 게 그날도 좀 풍부하고 지금도 이제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그러면은 이제 좀 평화로웠을지 모르지만 그 옛날 열악한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이렇게 푹 찔러서 죽이고 하는 것이 그때도 상당히 터부시 될 수는 있었겠지만 인간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만큼 그렇게 이제 절대 가치, 지금만큼 인간의 생명이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각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왕권 다툼이나 하는 그런 정치 부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있었었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사실 이제 인간의 본질이나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문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자, 근데 일단은 제가 몇 가지 발췌를 좀 하기는 했는데 옛날에 발췌를 했던 거라서 자, 그래서 열국지 3권에서 좀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이제 발췌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열국지 3권에서는 이제 제환공이 나오는데 제환공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제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가장 그 시절에 잘 나갔던 나라죠. 제나라가. 근데 이제 제나라의 융성을 가져온 게 이제 제환공이고 그를 도왔던 게 이제 관포지교에서 사자성어로 유명한 관중과 포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제환공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관중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관중이 죽기 전에 제환공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죽은 뒤에는 수조, 여가, 당무, 개방을 반드시 조정해서 추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수조, 여가, 당무, 개방. 자, 제환공에게는 4명의 기이한 신하들이 있었다. 역아는 요리사로 그 음식 솜씨가 뛰어나 제환공에게 발탁되었다. 제환공이 하루는 그대는 요리 솜씨가 참으로 뛰어난데 나는 아직 갓나나이 삶은 고기를 먹어본 일이 없다 라고 농담을 한 일이 있었다. 이에 여가는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삶은 고기를 제환공에게 바쳤다. 이 고기는 무슨 고기인고? 제환공이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서 여가에게 물었다. 소인의 아들입니다. 멋이 너가 과인을 희롱하느냐? 제환공이 벌컥 화를 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가가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했다. 제환공은 여가를 쏘아보다가 그의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혀를 찼다. 누가 너의 아들을 요리하라고 했느냐? 주군께서 아직 갓난에 삶은 것을 먹어본 일이 없다고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제환공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환공 한마디에 자기 아이를 요리를 한 거죠. 이 요리사가. 아이를 요리했다. 상당히 이제 엽기적이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자기가 충성한다. 임금의 말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명확히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출세욕이 이렇게 비정함
비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출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왕공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가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제왕공에게 바칠 정도로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었다. 자, 그 다음 수조라는 사람의 에피소드입니다. 수조는 후궁에서 이를 보기 위해 자신을 거세했다. 이때는 각 제후국들에게 환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의 후궁이나 궁녀들이 궁전에서 이를 보는 남자 사인들과 자주 간통하여 궁전이 어지러웠다. 아직 환관 제도, 그러니까 거세를 하는 내시가 발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궁녀들하고 거기서 일하는 남자들하고 여러 가지 썸씽이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수조가 대범하게도,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내시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다는 거죠. 제왕공은 시기하고 의심이 많아서 사인들을 늘 감시했는데 수조가 이를 알고 자신을 거세하여 제왕공의 총애를 받았다. 제왕공은 자신의 여자들을 사인들이 건드릴까봐 항상 노심초사했는데 수조가 거세하자 마음 놓고 내궁의 일을 맡겼던 것이다. 이러면 이제 완전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죠. 내관의 일은 본인한테 다 왔을 테니까 일 다 했을 것이고 그만큼의 이제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출세길을 달렸겠죠.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으니까요. 당무는, 그 다음에 당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당무는 의관이었다. 의사죠. 당무는 제왕공이 앓고 있는 피부병을 치료하여 총애를 받았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방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개방은 위나라 공자인데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다. 그는 행정에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여 조정의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잘 처리했다. 제왕공은 그들을 조정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 꺼림칙했다. 지금 개방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네 인물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는 굉장히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죠. 제왕공은 그들을 조정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 꺼림칙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제왕공을 모셔온 인물들이었다. 그들을 모두 추방하라는 말이요? 제왕공이 의아한 듯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이제 죽기 전에 제왕공한테 하는 얘기죠. 어찌하여 그렇소? 이제 관중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여가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임금의 총애를 받으려고 한 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제 자식을 귀여워할 터인데 자식조차 사랑하지 않는 인물이 어찌 주군을 사랑하여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배신을 할 것입니다. 제왕공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과연 중보의 말씀이 옳소? 수조는 어떠하오? 수조는 주군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거세한 인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제 몸을 아끼기 마련인데 제 몸도 아끼지 않는 자가 어찌 주군을 아끼겠습니까? 제왕공이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관중의 말은 신랄하게 짝이 없었다. 그럼 개방은 어떠하오? 개방은 위나라 공자입니다. 제 나라로 와서 벼슬을 한 지 15년이 되었으나 아직 한 번도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가 어찌 주군을 끝까지 돌보겠습니까? 이는 허위가 분명하니 언젠가는 반드시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관중이 유언으로 말했다. 이에 제왕공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중의 말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관중이 죽습니다. 관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제왕공은 관중이 죽고 나서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통곡했다. 포숙도 관중의 집을 찾아와 대성통곡했다. 많은 대신들이 관중의 집을 찾아왔으나 백성들은 관중의 죽음을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반전이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원래 관중은 어쨌든 제갈곤명도 내가 관중처럼 똑똑하다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비견된 그런 비유를 쓸 만큼 이제 뛰어난 어떤 책략가고, 그런데 백성들이 의외로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관중이 걸핏하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나라 백성들은 나름대로 고초를 알았던 것이다. 그죠? 제나라가 가장 잘 나가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많이 해야 했을 것이고, 그런 전쟁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관중이 나가서 전쟁을 했을 것이니 백성들이 이제 관중이 자꾸 전쟁을 일으킨다 생각하면서 관중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거나 춘추전국 시대 처음으로 제나라의 폐업을 달성하게 한 관중, 큰 별이 마침내 떨어졌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제왕공은 그래서 관중의 말대로 수조 여가 당무 개방을 모두 구회로 추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포숙이 재상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포숙도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계속 제나라는 잘 나갔죠. 근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해가 바뀌었다. 제나라 조정은 안정되었으나 이번에는 제왕궁이 늙어서 병이 들었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자 관중이 당부했던 말도 잊고 여가, 수조, 개방, 당무 등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여 그들을 총애했다. 궁중 요리사인 여가를 추방하자 음식이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었고, 수조를 추방하자 궁중의 후궁들이 사인들과 함부로 간통을 했고, 당무를 추방하자 피부병이 재발하고, 개방을 추방하자 조정의 정무가 한없이 밀렸다. 제왕공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시 불러들였던 것이다.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 총애하십니까? 포숙이 제왕공에게 말했다. 과인은 폐업을 이루었고 나라는 안정이 되었어. 포숙은 과인이 그들을 총애하는 것을 허물지 마시오. 제왕공이 웃으며 말했다. 관중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을 잊으셨습니까? 잊을 리가 있어. 허나 중부도 잘못 알고 있어. 중부는 관중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과인을 15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보필한 인물들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배신을 한 일이 없어. 그때는 주공께서 건장하실 때입니다. 지금도 나는 건장하오. 그러니 포숙은 과도하게 그들의 허물을 잡으려 하지 마시오. 제왕공이 귀찮다는 듯이 손을 들어 내저었다. 포숙은 제왕공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병들었다고 핑계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제왕공은 더욱 늙어갔다. 그러나 제왕공보다 나이가 더 많은 포숙이 먼저 병으로 죽었다. 제나라를 번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던 두 기둥이 모두 죽었고, 제왕공도 이제 늙어서 점점 총기가 사라지고 있죠. 제나라는 포숙까지 죽자 일시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제왕공까지 늙어서 정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때 정나라에 유명한 의원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진완이었다. 제왕공이 하루는 진완이 유명한 의원이라는 말을 듣고 그를 불렀다. 과인이 소문을 들으니 선생을 편작 선생이라고 부른다고 하오. 편작은 유명한 의사, 전설가 같은 의술을 가진 의사의 이름이죠. 화타나 편작, 이런 사람들이 전설적인 의술을 가진 사람의 어떠한 대명사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죠. 거기에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왕공은 미소를 지으며 진완을 살폈다. 그저 허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완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과인에게는 병이 있어. 진완이 제왕공의 얼굴을 살피고 맥을 짚어본 뒤에 입을 열었다. 주공의 병은 살 속에 있습니다.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되겠습니다. 진완의 말에 제왕공은 빙그레 웃었다. 그대가 잘못 알았어. 과인은 아무런 병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열국지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왕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변에 어떤 그 뛰어난 어떤 이제 보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시할 때, 그때 이제 항상 어떤 그 실패나 실수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의사가 병이 있다는데 본인이 이제 병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완은 제왕공의 병이 없다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왔다. 며칠이 지난 후에 진완은 다시 제왕공을 만나게 되었다. 진완이 제왕공의 안색을 살핀 뒤에 아뢰었다. 주공의 병이 혈맥에 있습니다. 속히 치료하도록 하십시오. 진완이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나는 늙었어도 건강하기만 하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있어. 제왕공은 여전히 진완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며칠이 지났다. 주공의 병이 이제는 창자와 위까지 침입했습니다. 더 이상 늦추면 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제왕공은 진완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술을 마시면서 진완에게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 했다. 의원이란 작은 병도 큰 병처럼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지. 과인은 아무런 병이 없는데 진완이 병이 있다고 하니 정말 병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가. 제왕공은 너털대고 웃기까지 하였다. 진완은 얼굴을 붉히고 제왕공의 앞을 물러나왔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진완은 다시 제왕공을 만나 병을 살피게 되었다. 그러나 진완은 제왕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돌아갔다. 제왕공은 진완이 아무 말도 없이 뒤돌아가는 것이 수상했다. 진완을 쫓아가서 왜 아무 말도 없느냐고 물어보아라. 제왕공이 수조에게 영을 내렸다. 수조가 황망히 진완을 뒤쫓아가서 물었다. 주공께서 어찌 아무 말씀이 없이 그냥 가느냐고 물으셨소. 우리 주공께 병이 있는 것이요? 그래가 이제 답변합니다. 제후의 병이 피부에 있었을 땐 탕약으로 고칠 수 있었고
제후의 병이 혈맥에 있었을 때 침으로 고칠 수 있었소. 창자 위에 있었을 때는 약술로 고칠 수 있었으나 이젠 병이 골수에 올라왔으니 방도가 없소.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것이요. 앞으로 닷새가 지나면 발병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의술이 너무 뛰어나고 과학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아픈 이후에 병원에 가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데, 이때는 사실 뛰어난 의술이라고 해봤자 지금과 같은 어떠한 과학기술은 아니니까 미리미리 예견을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겠죠. 그거를 미리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라는 어떠한 평을 받았을 것이고요. 아마 제왕공의 병이 지금 시대였으면 얼마든지 아픈 이후에 병원에 가도 충분히 나았을 텐데, 이때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미리 그 전문가가 예측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지난해 말에 수조는 항망이 돌아와서 제왕공에게 보고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진안이라는 의원놈이 고약하기 짝이 없구나. 닷새가 지나서 아무 일이 없다면 내가 그놈을 잡아다가 반드시 죽이리라. 제왕공은 웃고 말았다. 제왕공은 닷새가 지나자 진안이 예측한 대로 발병했다. 제나라 의원들이 황망히 진맥을 했으나 병을 알 수 없었다. 수조가 시정으로 진안을 찾으러 갔다. 그러나 진안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버린 뒤였다. 제왕공은 그때서야 명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죠? 이제 왕이 뛰어난 왕도 죽을 때가 되면 남 얘기 안 듣고 이제 다른 사람 전문가 얘기 안 듣고 이런 짓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척, 빈서무, 습붕, 광중, 포수기 차례로 죽은 제나라 조정은 수조와 여가를 비롯한 간신들만이 들끓었다. 그러한 가운데 제왕공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우리는 전부터 장위희 마마의 총애를 받았으니 무휴공자를 옹립하는 것이 어떻소? 자, 이제 제왕공이 죽을 때가 되니까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신인 수조하고 여가가. 수조가 여가에게 가만히 물었다. 그렇소이다. 세자손은 정희의 소생이나 장자가 아니고 우리를 싫어하고 있어. 수조와 여가는 의기합심하여 장위희를 찾아가서 자신의 뜻을 말했다. 나는 아녀자이니 무엇을 알겠소? 그대들에게 매사를 위임하겠어. 자, 그러니까 원래 제왕공은 세자가 있었는데 이제 후계자로 이제 지정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걔가 왕이 되면은 수조와 여가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출세길이 막힌다 싶으니까 제왕공이 쓰러졌을 때 얼른 그 후계자를 바꿔야 된다, 그러한 작당을 한 거죠. 위희의 허락을 받았으니 이를 추진해야 하오. 수조가 여가에게 말했다. 어떻게 무휴공자를 군위에 앉힐지 난감하오. 그대에게는 좋은 계책이라도 있소? 여가가 수조에게 물었다. 주공께서 병중에 있으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돌아가시면 세자가 당연히 군위에 오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자 무휴를 군위에 추대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오. 그러니 우리가 주공을 가두고 군신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소? 그러니까 제왕공 가두고 신하들을 못 만나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 일이 우리 뜻대로 가능하겠소? 가능하게 해야지요.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 무슨 일을 하겠소? 수조와 여가는 마침내 병으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제왕공의 명이라고 하면서 대신들의 궁궐 출입을 금지시켰다. 과인은 병이 있어서 자리에 누워서 쉬려고 한다. 나라의 대소정사는 대부들이 알아서 처리하되 과인에게 일체 보고하지 말라. 모든 공자나 대부들은 대궐에 들어와 과인에게 말하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하거니와 과인은 쉬고자 한다. 과인은 병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 수조와 여가는 대궐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문을 닫아 건 뒤에 과인의 명을 시행하라. 이 영을 위반하는 자는 즉시 참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조와 여가가 이런 제왕공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이제 알린 거죠. 이런 거짓 명령을. 자, 제왕공의 명으로 된 대궐 출입 금지령도 내렸다. 제나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제왕공의 명이 지엄했으므로 하루빨리 제왕공의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는 일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수조와 여가는 대궐의 문을 닫아 걸고 군사들을 배치했다. 제나라의 궁궐은 나는 새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요새처럼 변해버렸다. 제왕공은 침상에 누워 움직이지를 못했다. 수조와 여가가 하루빨리 죽기를 바랐으나 죽지 않았다. 수조와 여가가
제황공이 하루빨리 죽기를 바랬으나 제황공이 죽지 않았다 그 얘기죠. 제황공은 죽은 듯이 침상에 누워서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다. 궁녀들은 곳곳에서 수상스러운 눈빛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하는 것이 좋겠소? 수조가 불안한 표정으로 여가에게 물었다. 궁녀들을 대궐 밖으로 내쫓읍시다. 좋소. 수조와 여가는 궁녀들을 밖으로 내쫓았다. 대궐은 그 바람에 인적이 끊기고 말았다. 시위하는 군사들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왕공의 침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끈질긴 것이었다. 제왕공은 침상에 누워서 눈만 끔뻑거리고 있을 뿐 여전히 죽지 않았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요. 어찌 저다지도 목숨이 질겨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오. 수조가 투덜거렸다. 이제는 곡기조차 주지 맙시다. 담을 높이 쌓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가 보지 않을 때 누군가 주공을 돌보고 있는 모양이요. 여가가 말했다. 그들 몰래 제황공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수조와 여가는 제황공을 밀폐된 방에 가둔 뒤 높이가 3장이나 되는 담을 쌓아버렸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수조와 여가는 이렇게 해서 제왕공을 굶겨 죽이죠.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이제 열국지 3권에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